오후 3시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65세 이기만 할아버지가 스마트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다. 화면에는 은행 앱이 켜져 있고 계좌 잔액은 고작 3만 원. 1시간 전까지만 해도 280만 원이 있었는데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이기만 할아버지의 입에서 절망적인 신음이 새어나온다. 탁자 위에는 휴대폰 화면 캡처가 인쇄된 종이가 놓여 있다. 오 고등학교 17기 동창회 총무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온 문자였다. 김철수, 40년을 알고 지낸 절친한 친구. 매년 동창회를 함께 준비하고 서로 가족 행사에도 참석하는 그런 사이였다. 하지만 지금 이기만 할아버지는 깨달았다. 그 김철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40년 지기의 이름을 도용한 사기꾼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모은 노후 자금 280만 원을 그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주었다는 것을. 이것은 단순한 보이스피싱이 아니었다. 훨씬 더 정교하고 악랄한 스피어 피싱이었다. 마치 작살처럼 한 명을 정확히 겨냥해서 꽂아넣는 새로운 형태의 사기였다. 2024년 상반기 대한민국 60세 이상 스피어 피싱 피해액이 850억 원을 돌파했다. 하루 평균 80명의 시니어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의 이름으로 온 메시지에 속아 전 재산을 잃고 있다. 그리고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들이 설마 우리 총무가, 설마 우리 목사님이라며 끝까지 믿고 싶어 한다는 점이다. 40년, 50년을 함께한 사람의 이름으로 온 메시지를 어떻게 의심할 수 있을까? 바로 그 순수한 마음이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기만 할아버지는 어떻게 이 함정에 빠지게 됐을까? 그리고 당신의 부모님은, 당신은 과연 안전할까? 지금부터 한 통의 문자가 만들어낸 나비 효과를 샅샅이 해부해보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도 다음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평범한 일요일 오후 믿을 수 없는 메시지. 2025년 6월 15일 일요일 오후 2시 30분. 이기만 할아버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아내는 교회 모임에 나가고 집에는 혼자였다. 그때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다. 오 고등학교 17기 동창회 총무 김철수입니다. 긴급한 일이 생겨서 연락드립니다. 이기만 할아버지는 즉시 반응했다. 김철수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졸업 후 47년 동안 동창회 총무를 맡아온 친구였다. 매년 정월 대보름과 추석 때 동창회를 주최하고 동창들의 경조사도 꼼꼼히 챙기는 그런 사람이었다. 무슨 일인지 몰라도 철수가 긴급하다고 하니 심각한가 보다. 이기만 할아버지는 문자를 계속 읽었다. 이번 추석 동창회 준비 중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약했던 식당에서 갑자기 선입금을 요구하는데 제 통장이 일시 정지되어 송금이 안 됩니다. 다른 동창들에게도 연락했지만 모두 바빠서 이기만 형님만 믿고 부탁드립니다. 문자는 계속 이어졌다. 280만 원만 급하게 입금해 주시면 내일 바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형님 아니면 이번 동창회가 취소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계좌번호까지 정확히 적혀 있었다. 국민은행 123-456-7890-12 김철수. 이기만 할아버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김철수의 말투와 문체가 평소와 똑같았기 때문이다.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정말 죄송하지만이라는 표현도 모두 김철수가 평소에 쓰는 말들이었다. 하지만 280만 원은 이기만 할아버지에게 적지 않은 돈이었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그에게는 2달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그는 곧바로 김철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계속 연결되지 않았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자동 안내 메시지만 반복됐다. 아, 바쁜가 보다. 동창회 준비하느라 정신없을 거야. 이기만 할아버지는 다시 문자를 보냈다. 철수야, 전화 안 받네? 급하면 내가 도와줄게. 근데 280만 원이 좀 큰 금액이라. 몇 분 후 김철수에게서 답장이 왔다. 형님 정말 죄송해요. 지금 은행에 와서 통장 문제 해결하느라 전화 못 받았어요. 280만 원 정말 급해요.
식당에서 오늘 안에 입금 안 하면 예약 취소된대요. 형님만 믿고 있어요. 이번에는 더 절박한 느낌이었다. 이기만 할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였다. 철수가 평생 동창회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럴 때 도와주지 않으면 언제 도와주나. 하지만 이기만 할아버지는 몰랐다.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라는 것을. 사기꾼들은 이미 몇 주 전부터 그를 관찰하고 있었다. 사기꾼들은 먼저 소셜미디어와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수집했다. 5 고등학교 17기 동창회는 매년 정기 모임을 갖고 있었고 그 내용이 동창회 카페와 지역 신문에도 소개됐었다. 총무 김철수의 이름과 사진도 쉽게 구할 수 있었다. 또한 이기만 할아버지의 개인정보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그가 자주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 은행 계좌, 심지어 가족관계까지. 이런 정보들은 각종 데이터 유출 사건을 통해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었다. 사기꾼들은 이기만 할아버지가 김철수와 가까운 사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지난해 김철수의 어머니 장례식에 이기만 할아버지가 참석한 것도 올해 초 이기만 할아버지, 손자의 돌잔치에 김철수가 참석한 것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이기만 할아버지가 아직 망설이고 있을 때 김철수에게서 또 다른 메시지가 왔다. 형님, 혹시 의심되시면 우리 작년에 명동 그 횟집에서 동창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형님이 소주 한 병 더 시키자고 해서 다들 웃었잖아요. 저 진짜 김철수 맞아요. 이기만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다. 그 일은 정말로 있었던 일이었다. 작년 추석 동창회에서 분위기가 좋아서 소주를 한 병 더 주문했던 기억이 생생했다. 어떻게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알지? 진짜 김철수가 맞구나. 하지만 이것도 사기꾼들의 치밀한 준비였다. 그들은 동창회 카페에 올라온 후기 글들을 샅샅이 분석했고 작년 동창회 사진과 댓글들을 통해 그날의 분위기와 에피소드들을 파악했다. 누가 소주를 추가로 주문했는지도 댓글에 농담처럼 적혀 있었다. 사기꾼들에게는 이런 정보 수집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소셜미디어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있었다. 이기만 할아버지가 이 사기에 속은 이유는 단순했다. 익숙함 때문이었다. 김철수라는 이름, 동창회라는 상황, 총무라는 역할, 모든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한 것들이었다. 우리 뇌는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는 경계를 늦추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다. 진화적으로 봤을 때 익숙한 것은 안전한 것이고 낯선 것은 위험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본능이 현대의 정교한 사기 앞에서는 오히려 약점이 되고 있었다. 동창회 총무가 설마 사기를 치겠어? 이기만 할아버지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47년 동안 김철수를 알아온 그에게 김철수가 사기꾼일 가능성은 0%에 가까웠다. 사기꾼들은 시간 압박도 교묘하게 활용했다. 오늘 안에 입금하지 않으면 예약이 취소된다는 말로 이기만 할아버지가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인간은 시간 압박을 받으면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보다는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사기꾼들은 바로 이 점을 노렸다. 또한 형님만 믿고 있다. 다른 동창들은 모두 바빠서라는 표현으로 이기만 할아버지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특별하고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 사기꾼들은 이런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60대 이상 시니어 세대에게는 특별한 특성들이 있다. 첫째, 인간관계를 중시한다. 특히 학창시절 친구들이나 종교 모임, 지역 공동체 등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둘째,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문자 메시지가 어디서 오는지, 발신자 정보가 어떻게 조작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셋째, 사회적 신뢰도가 높다. 젊은 세대에 비해 타인을 의심하는 정도가 낮고 선의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넷째, 경제적 불안감이 크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고 의료비나 자녀 지원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돈 문제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사기꾼들은 이런 특성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각을 공략 포인트로 활용했다. 이기만 할아버지는 김철수의 메시지를 받은 후 자신의 판단이 맞다는 증거들만 찾으려 했다. 작년 동창회 에피소드를 언급한 것, 평소 김철수의 말투와 비슷한 것, 총무로서 항상 동창회를 책임져온 것 등등. 반면 이상한 점들은 간과했다. 왜 갑자기 통장이 정지됐는지, 왜 다른 방법은 찾지 않고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는지, 왜 전화통화는 피하고 문자로만 소통하는지 등등. 이것이 바로 확증 편향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뒷받침하는 정보는 쉽게 받아들이지만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합리화하려 한다. 사기꾼들은 이런 인간의 심리적 약점을 정확히 노렸다. 오후 4시가 넘어서까지 이기만 할아버지는 고민했다. 280만 원은 그에게 큰 돈이었지만 김철수에 대한 신뢰와 동창회에 대한 책임감이 더 컸다. 그래, 철수가 평생 동창회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럴 때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사람인가? 이기만 할아버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는 가까운 은행 ATM으로 향했다. 통장에 들어있던 280만 원을 모두 인출해서 사기꾼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송금 완료 후 김철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철수야, 280만 원 송금했어. 계좌 확인해봐. 내일 동창회 준비 잘하고 돈은 급하지 않으니까 편할 때 주면 돼. 몇 분 후 김철수에게서 답장이 왔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동창회가 무사히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바로 돌려드릴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평소에 김철수라면 전화를 걸어서 고마움을 표현했을 텐데 문자로만 간단히 답장한 것이었다. 또한 형님 대신 형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계속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조금 어색했다. 뭐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 이기만 할아버지는 작은 의심들을 애써 무시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돼도 김철수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 이기만 할아버지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 연결되지 않았다. 아직 은행 업무 보느라 바쁜가 보다. 하지만 저녁이 돼도 연락이 없자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다. 이기만 할아버지는 다른 동창들에게 연락해봤다. 가장 친한 동창인 박영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수야, 혹시 철수한테 연락해봤어? 동창회 준비 때문에 바쁘다는데 전화를 안 받네. 무슨 동창회? 김하나 올해 추석 동창회는 안 한다고 지난달에 공지했잖아. 코로나도 다시 조금 늘어나고 해서. 이기만 할아버지는 머리가 하얘졌다. 뭐? 동창회를 안 한다고? 응, 철수가 한 달 전에 단체 문자로 공지했어. 너도 받았을 텐데 올해는 패스하고 내년 정월에 크게 하자고 했잖아. 이기만 할아버지는 급하게 김철수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집 전화로 걸었다. 김철수의 아내가 받았다. 아, 이기만 님이세요? 철수 씨는 지금 골프 가서 없어요. 무슨 일이세요? 동창회 준비권으로 연락했는데 혹시 철수 휴대폰에 문제 있나요? 골프 가면서 휴대폰 들고 갔는데요. 동창회요? 올해는 안 한다고 했는데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이기만 할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사실을 털어놓았다. 사실은 어제 철수가 동창회 준비 때문에 급하게 28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철수 아내의 목소리가 급하게 변했다. 뭐요? 280만 원? 그거 사기예요. 요즘 그런 사기가 많다고 뉴스에서 봤어요. 모든 것을 확인한 이기만 할아버지는 절망에 빠졌다. 40년 지기 친구의 이름으로 온 메시지였지만 실제로는 사기꾼이 보낸 것이었다. 그는 노후 자금 280만 원을 한순간에 날린 것이었다. 김철수는 급하게 골프장에서 돌아왔다. 형 미안해. 내가 형을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우리 같이 경찰서 가자. 경찰서에서 만난 형사는 이런 사기가 요즘 매우 많다고 설명했다. 어르신, 이런 걸 스피어 피싱이라고 해요. 특정 인물을 타깃으로 해서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는 거죠. 그럼 제 돈은 찾을 수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워요. 이들은 돈을 받자마자 바로 여러 계좌로 분산시키거나 현금화해서 빼돌려요.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죠.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며칠 후부터 이기만 할아버지에게 이상한 전화들이 오기 시작했다. 이기만 할아버지죠? 스피어 피싱 피해 당하셨다는 소식 들었어요. 저희가 사기꾼들을 찾아서 돈을 되찾아 드릴 수 있어요. 또 다른 사기꾼들이었다. 1차 사기 피해자들을 노리는 2차 사기였다. 피해 복구 전문 업체라면서 접근해서 또 다른 비용을 요구하는 수법이었다. 이기만 할아버지는 이번에는 속지 않았지만 다른 피해자들 중에는 2차, 3차 사기까지 당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